고향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향 소식입니다. 고향 시민들께서 더 편하게 고향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향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8075-2093 고향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0년 10월 소식입니다. 꿈꾸는 고향, 문예마당. 코로나19, 그 긴 터널을 지나며. 글 김시민, 고양시 일산 서구.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아침 밥상을 가족과 함께 나누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가슴이 탁 막혀오고 다리가 풀려 일어설 힘조차 없었다. 딸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 판결을 받았다는 통보였다. 딸은 어제 직장 동료의 확진 판결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어 가족 모두 별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양성이라니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보건소에서는 즉시 딸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집으로 방문하여 소독과 함께 가족들에 대한 검체를 실시하였다. 나와 아들은 직장에 이 사실을 알리고 향후 상황에 대비토록 했다. 그러는 사이 확진자 이송 차량을 통해 딸은 수원병원으로 실려갔다. 가족들도 이미 자가격리 처분을 받은 터라 잘 이겨내고 돌아오라는 말 외에는 달리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애끓는 아비의 마음은 미어지는 듯했다. 문병조차 할 수 없는 딸과의 생이별, 그리고 2주간의 자가격리라는 초유의 경험을 하는 동안 가족 모두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냉장고에 있는 것부터 소비하고 인터넷 주문으로 필요한 생필품을 조달했지만 쓰레기가 문제였다. 한여름 2주간이나 쓰레기를 방치하면 또 다른 세균의 번식이 우려되니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아내는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 보관하고 껍질은 햇볕에 말렸다. 가족 간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식사도 각각 종일 마스크를 쓰고 접촉을 피했다. 이웃들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 자가격리 수칙도 철저히 지켰다. 죄인 아닌 죄인 된 심정으로 이 불행의 긴 터널을 지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고통이란 누구든 원치 않는 일이지만 고통 없는 삶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 같은 처지에 놓인 이웃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값진 교훈 일이라. 그래서 결심했다.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다각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피해 가족을 위한 봉사자를 모집한다면 기꺼이 참여할 생각이다. 더러 확진자를 비난하고 모독하는 SNS 악플이 피해 가족들을 더 깊은 시리에 빠지게 한다. 지워지지 않는 주홍 글씨가 가슴 깊이 남지 않도록 서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보듬어주는 이웃과 공동체가 되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우주는 서로 분리된 조각들이 모여 구성된 것이 아니라 나뉠 수 없는 하나로서 존재한다고 하였다. 누구도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이 엄혹한 현실을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함께 손을 잡고 잘 이겨나가길 두 손 모아 빌어본다. 그리고 나 역시 아직은 긴 터널 속을 지나고 있지만 머지않아 푸른 하늘 아래 넓은 세상 밖으로 나가 딸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며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셔보길 손꼽아 기다린다. 꿈꾸는 고향 코로나19 특집 고양시 안심행정을 소개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양시 역시 좀 더 체계화되고 다각화된 방역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범국민적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질을 높여 코로나19 사태에 완벽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 고양시의 다양한 코로나19 대처 사례들을 살펴보자. 1.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 그동안 출입자 관리는 QR코드와 수기대장으로 관리해왔다. QR코드 방식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게는 어렵고 2G 휴대전화기는 접속 불가, 데이터 사용, 인터넷 접속 후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에 과다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수기대장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게는 편리하지만 타인이 사용한 필기구 및 수기대장을 접촉할 우려가 있고 기재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될 문제가 있다. 이에 전통시장, 상점가 출입 시 출입자 본인이 직접 휴대전화로 발신해 전화번호를 남기는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자 전화번호와 방문 일시 등에 대한 기록이 시청 서버에 자동 저장되며 기록된 정보는 4주 뒤 자동 삭제된다.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은 일산, 능곡, 원당 등 전통시장 3곳과 일산서문 상점가 1곳 등 총 4곳을 시작으로 대규모 점포, 중소형 마트 및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2. 안심숙소, 킨텍스 카라반 활용. 최근 가족 간 접촉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최초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된 가족 등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하고 있지만 자택 규모, 구조, 주거 환경, 생활 습관 등의 문제로 안전한 자가격리 공간 마련이 쉽지 않다. 가족 중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주택 구조나 구성원 수 등으로 가옥 내 실제 독립된 격리가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심숙소를 마련했다. 킨텍스 캠핑장 내 카라반 16실 등을 우선 활용하고 추가로 인근 야영장 부지에 20실을 확보할 방침이며 가족 확진자가 더 늘어날 시 소유 경로당 40개소를 활용할 예정이다. 3. 민원실 양방향 마이크, 투명 마스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가림막과 마스크 착용으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있어 민원실에 양방향 마이크를 설치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됨에 따라 마스크를 쓴 채 입모양을 보고 대화할 수 있는 투명 마스크를 시청과 각 구청 민원실에 비치했다. 립뷰 마스크인 이 투명 마스크는 마스크 가운데가 투명하게 처리돼 입모양과 표정이 훤히 보이는 것으로 청각장애인의 민원실 방문 시 담당 직원이 착용한 후 응대하기 위해 민원실에 비치한 불품이다. 4. 선별진료소 사전 예약 검사. 고양 시민 가운데 무증상 검사 희망자는 일산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사전 예약 방식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로 신청해야 하며 매주 선착순 50명씩 검사한다. 검사는 1인 1회만 가능하다. 이미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시민은 제외된다. 월요일과 수요일만 신청을 받고 월요일 예약자는 수요일, 수요일 예약자는 토요일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대상자 선정은 요일당 25명씩으로 제한하고 고양시에 주소를 둔 코로나19 무증상자와 지역 내 요양병원 및 요양원 종사자여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일산동구 보건소를 방문해야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무료 검사는 오는 12월 24일까지 운영한다. 5. 코로나19 고양 안심넷 운영. 시는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한 코로나19 고양 안심넷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고양 안심넷은 1,553개 의약업소의 협조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고양시 관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을 방문하게 되면 검사 의뢰서를 교부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환자는
보건소에서 직접 모니터링해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6.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12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시의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인하 대상은 시청, 구청, 고향 아람누리, 고향 어울림누리, 지역별 체육관 등에 입점한 140여 개로 주로 상업용 판매 시설이다. 시 소유 건물의 휴관 등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할 계산에 전액 환급해준다. 공유재산 사용 대부 계약을 체결한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꿈꾸는 고향, 고향 오늘. 비상용 위생용품 무료 지급기 안심 비상벨. 올해 5월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지난 9월부터 시범적으로 공중화장실 6곳에 비상용 위생용품 무료 지급기가 설치됐다. 또한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음성인식이 추가된 안심 비상벨을 민간 개방 화장실 23곳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비상용 위생용품 무료 지급기 시범적 설치. 여성이면 누구나 생리대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 당황스러운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최근엔 여성 청소년의 깔창 생리대 사연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이런 사연의 언론 보도와 미국 뉴욕시의 무료 생리대 도시 선언 등 국제 동향에 따라 일회용 위생용품 지원에 대한 높은 관심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기존의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에 한정된 지원으로 낙인감을 줄 수 있어 당사자인 청소년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많았다. 쾌적한 환경, 교통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필연적이다. 가까운 공중화장실에 휴지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여성들의 생필품인 위생용품도 공중화장실에 무료로 비치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 아닐까? 시민들의 여성 위생용품 지원 요구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러한 배경으로 여성이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며 여성이 긴급히 필요로 할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에 비상용 위생용품 무료 지급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설치된 장소는 청소년과 여성의 이용이 많은 행신도서관, 백석도서관, 대화도서관, 토당 청소년 수련관, 마두 청소년 수련관, 일산서구 청소년 수련관으로 총 6개 화장실이며 향후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설치 장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비상용 위생용품 무료 지급기를 통해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해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한 여성 친화 도시가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 민간 개방 화장실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 2017년부터 시는 공중화장실 105개소를 대상으로 안심 비상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9월 10일부터 기존 터치 방식의 안심 비상벨에서 음성인식이 추가된 안심 비상벨을 민간 개방 화장실 28개소에 설치했다. 민간 개방 화장실에 설치된 안심 비상벨은 화장실 메인에 설치되는 음성인식으로 위급 상황 시 특정 단어인 사람 살려주세요에 반응해 CCTV 통합관제센터에 연결되어 경찰이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앞으로 장난 등의 오작동 횟수를 파악해 경찰서 112 종합상황실로 직접 연결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허위 또는 장난 신고로 인하여 위급한 상황에 놓인 시민들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허위, 장난 신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함께하는 고향, 고향인 즐거운 수다.
운전이 좋아서 시작한 일. 사람과 함께하니 더 행복합니다. 고향 누리버스 운전기사 고정인 씨. 고향 누리버스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소외지역과 외곽의 대중교통 취약지역 등의 노선을 신설하여 원활한 출퇴근길을 돕고 교통 소외지역을 줄이기 위해 작년 말 신설됐다. 덕분에 고향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증대되고 생활의 질 또한 높아졌다. 고향 누리버스와 함께 고향시 곳곳을 누비는 고정인 씨의 즐거움 역시 여기에 있다.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로 인해 누군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 그로 인해 자신이 더 행복해진다는 것. 그녀가 운전대를 놓을 수 없는 이유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엔 여성 기사님을 종종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생경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향 누리버스 기사를 하게 된 과정과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젊은 시절 방문학습 교사로 오랜 기간 일했었어요. 당시 담당 과목이 영어였던지라 고양시 곳곳 이동거리가 상당했는데 저는 운전을 하는 게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하던 일을 그만두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바로 버스 운전이었어요. 사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버스 운전 자격증을 이미 따놓았었거든요. 그렇게 2014년도 마을버스를 시작으로 버스 운전을 시작하게 됐어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도 일했고요. 이후 몸이 안 좋아져 쉬면서 덕양구청에서 행정보조로 일했었는데 그때 고향 누리버스가 신설된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생각해보니 저는 운전할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봐야겠다 생각했죠. 고향 누리버스만의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대중교통이 정말 필요한 곳에 간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날이 덥거나 추울 때, 바쁜 아침 출근길에 대중교통이 미처 닿지 않는 곳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더 힘들거든요. 몸이 불편하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승객은 많지 않지만 누리버스로 인해서 출퇴근길이 한결 편해졌다, 이동이 수월해졌다는 말을 들을 때면 무척 뿌듯해요. 승객들과 친밀해지는 만큼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습니다. 누리버스를 운행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하굣길에 손을 흔들어주는 아이들, 출퇴근길에 마주하는 승객분들 등 많은 분들이 일상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얼마 전 버스에 타셨던 한 어르신과 자녀분이 가장 먼저 생각나네요. 버스를 운행하는 중에 저 멀리서 어떤 분이 손을 흔들고 계셔서 다가가서 보니 몸이 불편한 노모를 자녀분이 부축해서 나오신 거였어요. 퇴근하고 온 자녀분이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께 드라이브를 시켜드리고 싶어 누리버스를 한참 기다리셨더라고요. 어머니는 차도 없는데 무슨 드라이브냐고 했지만 자녀분께서 누리버스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흔쾌히 그분들을 싣고 버스 운행 구간 중 좋은 산책로도 추천해 드렸어요. 제가 운행하는 버스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 오히려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봉사도 하고 계십니다. 운전만으로도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러한 봉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버스를 운행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늦은 시간 막차를 타고 퇴근하는 여성 승객분들을 인적이 드문 곳에 내려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교통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긴 하지만 골목 안쪽까지 운행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종점에서는 기존 정류장이 아닌 골목 언저리까지 내려드리곤 했어요. 정류장이 아닌 곳에 정차했다가 사고가 나면 모두 기사 책임이라 동료들이 만류했지만 딸 같은 승객들을 어둠 속에 혼자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회사에 보고했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노약자들이나 어린이, 여성분들은 되도록 집과 가까운 곳에 내려드리려 하고 있어요. 제가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요. 고양시에서 행복한 일자리를 제공해 준 만큼 저도 뭔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한 일이기도 하고요. 딸 셋의 엄마이기도 한지라 망설임 없이 봉사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에게는 누리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는 것이 큰 행복이에요. 회사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봉사활동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퇴근 후 개인 시간을 활용해 사회복지도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노인 상담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나중에 혹시라도 이와 관련한 봉사를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고향, 고향 읽기. 가을, 고향의 북한산을 걷다. 이번 호 고향 읽기에서는 고양시 북한산의 예쁜 길과 숲, 물과 문화유산을 소개한다. 수도권 유일의 국립공원이며 명승 제10호로 지정된 북한산, 삼각산과 북한산에 숨겨져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한다. 가을 최고의 경치, 북한산 단풍길. 북한산에는 크고 작은 산봉우리 30여 개가 있다. 제일 높은 백운대를 시작으로 인수봉, 백운대, 만경대를 포함한 삼각산은 물론 주능선, 비봉능선, 의상능선이 북한산을 이루고 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북한산의 생김새와 아름다움을 보고 설악산과 지리산을 닮은 명산이라고 이야기한다. 대서문에서 부항동 앞문, 행궁과 대남문의 구간은 지리산과 같이 포근하고 숲이 있는 깊은 산속 모양을 하고 있다. 백운대와 인수봉 부근은 설악산의 공룡능선과 같이 아름다운 암릉과 바위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생긴 이야기라 할 것이다. 북한산의 단풍은 일산 호수공원과 함께 고양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10월 중순경 고향 북한산의 단풍길을 현장이나 사진으로 즐기는 것도 좋을 듯하다. 숙종의 길, 원효 의상의 길. 고양시 북한산성의 입구는 대서문이다. 대서문은 은평구 구파발에서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를 지나면 첫 번째로 만나는 성문이다. 북한산의 여러 문 중에서 유일하게 차량이 통과할 수 있으며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다. 대서문을 지나면 좌측으로 북한산 한옥 옛 별미원이 보이며 약 300m만 오르면 하창이란 마을 터가 나온다. 이곳 하창터에서 좌측으로 오르면 신라시대의 고승인 원효대사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원효의 길이 나온다. 상운사를 지나 원효봉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정상에서 보이는 백운대와 만경대 일대의 모습이 아름답다. 하창에서 대남문, 행궁 등으로 이어지는 길을 일명 숙종의 길이라 부른다. 1712년 북한산성이 완성되자 축성을 지시한 조선의 숙종대왕이 어린 영조를 데리고 올랐던 코스이다. 이러한 이유로 숙종의 길이 되었는데 중간에 중성문, 산영루, 중흥사와 태고사, 행궁으로 이어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길이다. 계곡과 문화유산, 숲과 계곡, 쉼터가 많은 곳으로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의상의 길은 북한산의 서남쪽에 있는 구간이다. 의상대사가 수도하였다는 의상봉을 경유하게 되어 의상의 길로 불린다. 부항사 입구의 숲과 계곡길을 따라 약 20분간 오르면 백운대가 멋지게 조망되는 부항사지가 보이고 이곳에서 10분만 더 오르면 부항동 앞문이 보인다. 이곳에서 의상봉까지는 험준한 구간인데 백운대와 북한산의 주능선, 비봉능선을 볼 수 있어 등산 마니아들이 많은 곳이다. 가까운 곳에서 가을을 만나자. 코로나와 장마, 태풍 등으로 유난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2020년, 가을이 되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북한산의 맑은 하늘과 숲, 햇빛 아래에서 가을을 즐겨보자. 멀리 많은 사람이 떠나는 여행보다 적은 인원으로 가까운 곳에서 유난히 반가운 고향의 가을을 만나보자. 북한산 방문 안내, 위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375. 관람료 무료. 문의 02909-0497. 함께하는 고향 동네방네 이야기. 창릉동. 어르신, 사랑의 반찬 배달 왔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2018년부터 사랑의 반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25가구를 방문하며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정성을 담은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사랑의 반찬 지원 사업은 주식회사 스타필드 고향의 후원금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말 감사하게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000만 원을 후원해 주어 벌써 3년째 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반찬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을 알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힘든 줄 모르고 매주 빠짐없이 반찬을 배달한다. 여러 일화들이 있지만 도시락 배달을 위해 방문한 어르신 집 대문에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어 마음이 뭉클했던 기억이 난다. 83세의 연세로 몸이 좋지 않아 자주 병원에 가시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아 목소리로 사람을 알아보시는 분이셨는데 매주 반찬을 배달해 주어 잘 먹고 있다는 감사의 편지를 직접 써서 주셨던 것이다.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어르신이 힘들게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해 마음이 뭉클했다. 이 어르신을 생각할 때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보이지 않는 복지사각지대의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느끼며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음에 또한 보람을 느낀다. 흥도동, 시민과 반려동물을 위한 배려,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 설치. 요즘 공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이 많아졌다. 즐겁게 산책을 하다가 반려동물의 배변이 치워지지 않고 있으면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이 종종 생긴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시민과 반려동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한 끝에 지난 8월 9일 도내동 소재 도래울 바람물공원 2곳에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을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반려견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주민들이 배변 봉투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배변 봉투함에서 비닐봉투를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배변 봉투함은 별도의 수거함 없이 비닐봉투만 제공되며 사용 후 반드시 이용자가 직접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이용 수칙이 안내되어 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배변 봉투함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2주에 한 번씩 배변 봉투를 보충하는 등 향후에도 이를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이 반려동물과 함께 온 공원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하기를 바란다. 마도 1동, 우리 동네 가로수길 아름다운 색채로 물들다. 일산 동구 정발산로 196번 길 가로수길은 초등학생들의 등굣길이며 주민들의 유일한 산책길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로수길이 오랜 시간 무분별한 쓰레기로 고통받아왔다.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라고 쓰인 문구가 붙어있는 전봇대 아래에는 늘 사람들의 양심이 버려져 있었다. 지역 통장은 계속되는 쓰레기 무단 투기로 골치가 아팠던 찰나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1000개의 마을꿈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지원하게 되었고 우리 동네 마을정원이라는 주제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마을꿈 활동가 주민들과 사전회의를 거쳐 사업 계획을 짜고 꽃과 화분, 팻말을 준비하는 등 주민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행사 당일에는 주민 50여 명이 나와 화분에 꽃을 심고 팻말을 직접 만들었으며
화분 관리인도 지정하였다. 주민들의 손길이 닿은 가로수길에선 전과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한껏 버려져 있던 쓰레기는 보이지 않았고 그 자리에는 알록달록한 꽃들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깨진 유리창과 같았던 가로수길은 어느새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고 좋은 마음으로 일궈낸 꽃과 사람들의 모습은 마을 공동체 사업이 성공했다고 하기에 충분하다. 고봉동. 나왔다. 고봉동 소개책자. 고봉동은 고구려 안장왕 시절 미녀 한씨가 달을 성현에 있는 봉우리 정상에서 봉화를 올려 안장왕을 맞이했다고 하여 고봉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고양이라는 지명도 고봉과 덕양 두 개 현의 이름을 따서 생긴 만큼 고봉동은 역사의 흔적이 지명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도시화에 따라 밀려난 각종 공장과 창고들이 난립하였고 여기에 전원주택단지와 연립주택들이 대거 건축되면서 인구도 지난 10년간 거의 2배가 늘어난 2만 3천여 명이 되는 등 과거에 비해 지역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였다. 그로 인해 지역 토박이 주민의 애양심은 저하되고 신규 전입 주민들은 고봉동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2019년에 고봉동을 브랜드화하여 고봉동을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고봉동 브랜드 활성화라는 계획을 수립해 올해 그 첫 번째 사업으로 고봉동을 소개합니다. 라는 책자를 제작하였다. 고봉동의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5개 법정동과 그에 속해 있는 마을 이름의 유래 및 전설, 그리고 고봉동의 역사적 인물 소개 등을 포함한 이 책은 무려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철저한 내용의 고증을 거쳐 제작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 통장협의회 등 직능단체 회원과 마을 어르신들이 자료 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어 사라져가는 마을 유래 및 전설 등을 되살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해주셨다. 책자 제작에 많은 도움을 주신 마을 어르신들,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내년 이후에도 접이식 리플릿 제작, 마을 홍보판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주민에게 고봉동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높은 하늘과 제법 선선해진 바람이 성큼 다가온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모두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마음만은 풍성한 가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0년 10월 소식이었습니다. 녹음은 고양시청 낭독 동아리에서 녹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